고들빼기와 쓴바기를 이용을 해서 뭐 나물무침도 하고 여러 가지 김치도 담그고 장아찌도 담그고 그럽니다. 근데 이 고들빼기와 쓴바기가 굉장히 쓰기 때문에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부침개를 해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삶아가지고 오전에 채취해서 한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우렸습니다. 우려서 쓴맛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나서 잘게 썰었습니다. 근데 이 쓴바기 같은 경우는 몸이 찬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한 사람들한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복용을 하실 경우는 뭐 설사를 한다든가 복통을 일으킨다든가 거의 산나물하고 약이 되는 산나물, 봄나물 같은 경우 보면은 이 한방에서 말하길 굉장히 뭐 찬성질을 가지고 있다. 너무 더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몸이 냉하신 분들은 찬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산나물을 많이 드시면 복통, 설사를 일으킨다. 또 그게 결국은 부작용으로 얘기가 되고 그래 합니다. 자연의학에서 가장 핵심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순리와 균형입니다. 모든 게 세상 이치가 다 그렇거든요. 역시 한방도 맥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움이 있게 되면은 냉음이 필요로 한 거고 냉이 있으면 또 온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냉온욕도 또 좋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균형인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음식도 내가 체질적으로 더운 체질이다라고 할 때 더운 음식 이래가지고 달래라든가 이 부추라든가 생강이라든가 마늘이라든가 그런 몸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태생적으로 따뜻한 사람들한테는 좀 덜 맞는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찬성질을 가진 이 쓴바기라든가 고들빼기 같은 경우는 너무 냉한 사람들한테 덜 맞기 때문에 더운 사람들한테 맞는 식품이구나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조화라는 것은 음과 양의 조화라는 것은 조화롭게 하면 됩니다. 찬성질을 가진 고들빼기라든가 쓴바기하고 더운 성질을 가진 이 달래에는 궁합이 딱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균형된 그런 시각을 가져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항상 균형과 순리. 그래서 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운동을 하게 되면 휴식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너무 많은 휴식을 취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 무기력증, 긴장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죠? 뜨거운 방에서만 지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찬 데서 나한테 해롭다라기보다는 그걸 극복하는 그 자세.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전제 조건을 통해서 균형과 순리를 맞춰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냉한 몸이 차가운 사람들한테 덜 맞는다라는 그 쓴바기하고 고들빼기 거기에 맞춰서 이 달래가 궁합이 맞기 때문에 바로 달래. 이 봄 되게 되면은 식곤증이 오죠. 긴장이 풀립니다. 혈관도 늘어납니다. 모든 피하도 늘어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혈압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기력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긴장을 풀어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한다든가 그죠. 항상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편안한 휴식을 취했을 때는 굉장히 몸이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영양적으로 우리한테 많은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이라든가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영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봄에 솟아나는 그 산나물, 봄나물, 특히 달래, 특히 이런 쓴바기라든가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균리와 수념, 차가운 색깔이 있으면은 때로는 더운 색깔도 색채의 어떤 기운도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음의 사람한테는 조금 밝은 색이 그죠? 화려한 색깔의 옷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건강, 모든 사회, 문화 그런 부분에서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밀가루하고 부침가루를 좀 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달래 주변에 달래를 많이 채취했습니다. 이렇게 달래를 넣고요. 다 넣읍시다만. 집어넣고 뭐 그전 된 것 같죠, 그죠? 쓴바기와 달래 50대 50으로 잘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잘 배합을 해서 부침개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뒤집기도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이제는 아주 숙달된 솜씨 아닙니까?
완성. 다시 한번, 예, 현미 기름입니다. 예. 예, 한 두 주걱 정도 되면 딱 쓸까? 예, 이 프라이팬에 예, 두 주걱 정도면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참 요새는 뭐 잘 나온단 말이에요. 프라이팬 같은 경우도 눌어붙지 않는 프라이팬. 예. 우리는 이거 밀가루 이왕이면은 이거 통밀가루. 옛날에는 시중에 통밀가루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친환경 농법을 통해서 재배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칼국수 같은 경우도 생각나서 해 먹고 싶을 땐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요새는 100% 통밀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요새는 통밀빵도 나오고 또 통밀가루도 나옵니다. 슈퍼에 가서 샀습니다. 예. 현미유 예, 적당히 이렇게 두 번 주걱으로 두 주걱 정도 이렇게 예, 뒤집기의 달인. 자, 예, 알았죠? 잘 됐습니다. 마지막에서 다 털어냈더만 조금 양이 좀 많습니다. 그죠? 양이 좀 많습니다. 이게 두툼해졌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그죠? 수월하게, 뭐 큰 실수 없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는 얼마만큼 맛이 있느냐. 쓰다고 해서 쓴냉이, 쓴박이라 그러는데, 예? 그 쓴맛, 달래가 많이 그런 부분을 좀 상쇄해 줄 것 같아요. 그죠? 달래의 그 향, 아무리 좋은 음식일지라도 어느 정도는 당겨야 자꾸 먹고 싶은 생각 들고 예, 또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을 많이 털어놨더만은 예, 많이 두껍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만은 제법 됩니다. 예, 뒤집기가 되려는가 모르겠다. 흘리지 않으려는가 모르겠다. 아이고 성공. 야 역시 뒤집기에 어느 정도 다리는 아니어도 흘리지 않고 뒤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아주 두툼하게 됐습니다. 달래는 쓴맛이 없고 달래향이 좋기 때문에 달래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쓴박이하고 이 고들빼기를 50대 달래와 50대 50으로 해서 적당히 배합을 해서 그래서 맛은 어떨지 봄이 돼서 몸이 나른하고 식욕이 없고 여러 가지 식곤증이라든가 몸이 피로하고 그런데 기력을 증강시키는 쓴박이, 고들빼기, 달래 과연 먹고 나서 맛도 있고 힘이 날는가 한번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토암산에 기운을 받고 자라난 쓴박이, 고들빼기 거기에 달래 이 재배된 거라든가 그런 거 하고는 영양적인 차이가 보통 4배 내지 5배 된다라는 연구기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그걸 어느 정도 판단하는 가운데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잘 됐습니다. 딱 30초. 익었는가 봅시다. 잘 됐습니다. 어유 이게 뭐, 한 두세 쪽 나올까 싶었더만은 완전히 잔치해도 되겠습니다. 예, 잘 됐죠? 간은 조금 싱겁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간장을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장이거든요. 두 장이 칼로 썰었습니다. 전혀 거부감이 없는데요. 달래맛 뺏기 나지 않는데. 약간 짭짤한 맛은 있습니다만은, 달래가 있기 때문에 달래 향이. 맛있습니다. 너무 쓰다든가 조금,
식감이 안 좋은 것은 이렇게 지짐이를 통해서 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식자로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이왕이면 밀가루보다는 통밀가루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장운동도 활발히 돼서 장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전혀 거부감 없습니다. 쓴맛도 거의 없어요. 와. 다른 거 첨가하지 않고 그냥 통밀가루하고 부침가루 조금 하고, 거기 소금 완전히 그래서 쓴바기 고들빼기 하고 달래 그렇게 해서 그래서 썰어서 같이 통밀가루고 배합해서 했습니다. 아유, 너무 맛있습니다. 예, 굿.